안녕하세요, 비욘드로스입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 하나 흥미로운 게 보이는데요. 겉으로는 조정처럼 보이지만 큰돈은 오히려 조용히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이번 비트마인 실적 발표에서도 그 단서가 나왔다 보이는데요. 오늘은 그 흐름을 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핵심 요약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고요. 최근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 확률이 하루 만에 30%대에서 80% 이상으로 급 반전되면서 글로벌 시총 1조 달러가 빠지고 다시 들어오는 극단적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JP모건이 패시브 자금 90억 달러 유출을 발표하면서 시장 전반이 리스크 오프로 가는 듯 보였는데 정작 온체인에서는 꾸준한 스팟 매수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도 온체인 순유입은 오히려 증가했고 기관들은 가격 흔들림을 기회로 보고 조용히 스팟 포지션을 늘리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즉 기관이 팔았다는 것은 ETF 표면상의 착시이고 실제 본류의 자금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변동성의 중심에서 가장 강한 리버설을 기록한 종목이 비트마인이고요. 최근 25달러까지 눌렸다가 하루 만에 20% 가까운 반등을 만들며 시장을 리드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가장 중요한 30달러 지지선을 다시 회복했죠. 이 30달러 구간은 톱니 합류 직후 형성된 핵심 수요대이고 3번 이상 테스트된 박스권이라 재탈환 자체가 투자자 심리 구조 변화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점은 비트마인이 단순히 이더 노출 ETF가 아니라 실제 EPS를 내고 있는 실적 기반 기업인 것을 이번에 증명을 했고 현재는 360만 개가 넘는 이더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 특성 때문에 조정 때는 압력이 크지만 방향이 돌아설 때는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반등은 단순 기술적 되돌림이 아니라 시장이 다시 기업의 내재 가치를 재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시그널에 가깝습니다. 비트마인은 이제 명확한 실적 기반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실적에서는 연간 순이익 3.28억 달러, EPS 13.39, 총 보유 자산은 11조 원이었죠. 하지만 EPS 13을 단순히 실적 개선으로 해석하는 건 절반 정도 맞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EPS에는 새로운 회계 기준 효과가 들어간 건데요. 즉 평가이익을 실적에 그대로 반영하는 규칙의 효과가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규칙이 적용되면서 회사가 이더를 실제로 팔지 않았어도 가격이 오른 만큼 이익으로 잡히게 된 거죠. 이게 쉽게 말해서 이더를 3,000달러에 보유하고 있다가 시장 가격이 4,000달러로 오른다. 그러면 이전에는 종이에 적힌 숫자 정도로만 반영이 됐는데 지금은 그 1,000달러 차익이 그대로 실적으로 들어갑니다. 비트마인의 EPS가 이번에 폭증한 핵심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 이더 가격이 전략 전환 시점 대비 높았기 때문에 그 평가 차익이 모두 순이익으로 반영되어서 이번에 높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만약 다음 분기에 이더 가격이 지금보다 낮아진다면 이번에 잡힌 평가 이익이 그대로 반대로 작용해 EPS가 다시 줄어들거나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EPS는 회사의 근본적 비즈니스 전환 신호이면서도 동시에 이더 가격에 영향이 크게 반영된 일시적 효과라는 점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포인트는 비트마인의 본질 가치는 단순 EPS보다 훨씬 강하다. 비트마인은 이제 이더를 보유하고 있고 실적과 스테이킹으로 수입을 내는 기업으로 평가받는 단계에 왔다. 1월부터 시행할 마반 스테이킹 수익이 붙는 순간 EPS는 단순 평가이익이 아닌 실현 수익 기반으로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비트마인의 밸류에이션은 지금 디스카운트 구간에 있다고 보이고요. 그 이유는 비트마인 시총은 약 80억 달러 수준이고 실제로 들고 있는 이더는 약 360만 개, 달러 기준 약 100억 달러입니다. 즉 지금 10억 달러짜리 이더를 8억에 살 수 있는 구조, 다시 말해서 가장 싼 이더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이 괴리가 지속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비트마인은 GBTC 초창기처럼 즉시 상환하거나 이더로 인출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스팟과 주식 사이의 차익 거래가 어렵습니다. 이 말이 비트마인은 주식을 산다고 해서 그걸 바로 이더로 바꿔서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나도 바로 차익 거래, 아비트라지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둘째로는 변동성이 큰 자산이니까 항상 기업형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고 이더는 스팟 시장 그리고 비트마인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유동성 특성이 다르죠. 넷째로는 기관 비중이 아직 낮은데 모건스탠리나 서스쿼하나, 아크, 제인스트릿 같은 이제 기업들이 최근 진입하면서 서서히 디스카운트 축소가 시작되는 초기 국면이라 보입니다. 이 NAV 디스카운트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거고요. 이더 가격이 반등하면서 안정화되면은 괴리는 빠르게 좁혀지고 그 과정에서 비트마인은 이더 대비 2~3배 더 강한 상승이 나타날 여력이 있습니다. 즉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기관들은 이더 1달러를 0.8달러에 사는 게 맞다, 그런 구간이다 라고 판단하고 조용히 매집하고 있는 거라 보입니다. 이 구간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결국 가장 싸게 이더를 살 수 있는 사람이고요. 이제 기관 얘기를 할 건데요. 9월 말 기준으로 비트마인의 기관 보유 비율은 31%에 달하고 약 9천만 주입니다. 근데 숫자보다 흥미로운 건 패턴인데요. JP모건은 비트코인을 ETF로 사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비트마인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온체인 이더 직매수는 거의 없는데 비트마인 지분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고요. 서스케하나는 옵션 마켓 메이킹 기반으로 변동성 구간에서 물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ARK, FMR, 아모바, 스미토모 같은 이름들도 전부 순증이죠. 이게 말해주는 건 단순한데요. 기관 입장에서 이더 ETF보다 비트마인이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이더리움은 공급 절반 이상이 락업되어 있고 L2, DeFi, RWA에서 나오는 이익이 ETF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트마인은 이더 보유, 스테이킹, 수익, EPS, 배당까지 네트워크 전체 수익 구조를 한 번에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비트코인은 ETF로 사고 이더는 비트마인으로 쌓고 있습니다. 이 패턴은 시장 초반 정말 싸고 비효율적일 때만 나오는 전형적인 축적 구간이라 보이고요. 최근에 비트마인 가격은 눌렸는데요. 거래량은 늘기 시작했습니다. 이 패턴은 단순한 하락이 아닌데요. 소매가 던지고 누군가가 받고 있다. 그리고 그 직후 공개된 SEC 보고서에서 바로 그 기관 리스트가 나오는 거죠. 물론 SEC 13F를 보면 정확한 매수 날짜를 공개하진 않고 언제 11월 17일부터 매집했다 그런 문장은 확정할 수가 없는데 흐름이 너무 선명한 거죠. 공포가 흐르고 매물이 압축되고 ETF 유출 뉴스가 나오고 거래량은 그때 증가하고 V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서 기관 보유량은 이제 확인되는 거죠. 이게 주로 보이는 월가 매집 패턴이라 보시면 됩니다. SEC 10K를 보면 숫자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감이 오는데요. 이더만 따져도 100억 달러 규모이고 총 자산은 112억 달러입니다. 크립토 상장 기업 중에서 단일 자산 덩치로는 사실상 1위이고 이더리움 네트워크 공급량의 약 3%를 단일 기업이 들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5%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BTC에서 스트래티지가 하는 역할을 이더리움이 비트마인이 하고 있는 건 다들 아시는 정보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발행 주식 수인데요. 234밀리언에서 384밀리언으로 늘어나면서 겉으로 보면 희석이 너무 심하다 싶을 수 있는데 비트마인 구조에서는 희석은 이더리움 매수 엔진이라 보시면 됩니다. 회사는 주가가 MNAV 위에 있을 때만 ATM을 써서 현금을 조달하고 그걸 전부 이더로 바꿔서 트레저리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희석은 단순히 주주 지분을 깎아먹은 게 아니라 이더 자산을 늘리기 위한 레버리지 수단이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SEC 10K를 보면 다들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배당 이야기가 이번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0.01달러 이제 숫자로만 보면 컵라면도 못 사 먹는다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액수 얘기가 아니고요. 크립토 대형주 가운데서 처음으로 배당 선언을 한 거죠. 그것도 적자인데 무리해서 뿌린 게 아니라 흑자 기반에서 시장이 제일 흔들릴 때 이제 조용히 얘기한 겁니다. JP모건 리포트니 패시브 유출이니 MSCI 리밸런싱이니 이러한 온갖 악재가 겹쳐 있을 때 우리는 배당 줄 수 있을 만큼 구조가 탄탄하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일부 기관은 내부 규정상 배당 없는 주식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엔비디아도 상징적인 수준이지만 배당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비트마인도 똑같은 선택을 한 겁니다. 이번 1센트 배당은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이제 우리도 기관 포트폴리오의 후보군이다 라는 선언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가격은 배당 뉴스 때문에는 거의 반응이 없었고 이더리움이 오를 때 비트마인이 제일 먼저 제일 크게 튀어올랐죠. 그 이야기는 이미 시장 내부에서는 여긴 너무 싸다, 트리거만 기다리고 있다는 인식이 이제 보이는 거죠. 이번 비트마인 실적 발표에서 나온 마반이라는 프로젝트의 로드맵입니다. 지금까지 비트마인의 실적은 대부분 이더리움 평가이익이나 자본 조달 전략 그리고 M&A 변동에서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따라 나오는 숫자였죠. 그런데 이번에 마반이라는 로드맵을 보니까 이제 이더리움을 보유하면서 스테이킹하고 스테이킹 보상과 MEV, 온체인 수익, EPS 배당으로 연결 이러한 그림이 보였고요. 비트마인이 들고 있는 이더리움은 약 360만 개인데 여기에서 단순 계산으로 APR을 4에서 5%만 적용해도 연간 14에서 18만 이더가 스테이킹 보상으로 들어오고 환율 기준으로 계산하면 4에서 5억 달러 정도 되는 수익풀이 열리게 됩니다. 물론 APR은 고정 수익이 아니고 이더리움 스테이킹 보상률은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검증자가 늘어나면 보상이 줄고 반대로 L2, DeFi, RWA, 블랙 트래픽 같은 온체인 활동이 증가하면 단순 보상 외에 수수료, MEV, PBS 수익이 붙으면서 APR이 오히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비트마인이 가져가는 건 정적인 이자 수익이 아니라 네트워크 경제활동과 연동되는 동적 수익 모델입니다. 지금 EPS 13은 시장을 당연히 놀라게 했는데 사실 이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회계 기준 변경 타이밍이 만든 숫자이고 이더 가격이 내려가면 EPS는 다시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반이 발표되면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검증자를 운영하고 네트워크 수익을 직접 받게 되고 스테이킹 기반 EPS 그리고 장기 배당 정책까지 설계된 이제 이더리움 기반 인프라 기업으로 재평가되겠죠. 이거 마반은 그냥 스테이킹 서비스가 아니라 미국 규제 기반의 네이티브 검증자 네트워크라는 점입니다. 즉 MEV, 블랍스 수료, L2 트랜잭션, RWA 활성화 같은 이더리움 생태계 전반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비트마인 가치에 연결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톰리가 마반을 두고 알케미 of 5%라고 하는 거고, 이더 공급량이 5%를 보유하고 보유하는 게 아니라 수익, EPS, 배당, 기업 가치로 전환시키겠다는 설계입니다. 지금 시장은 아직 숫자로 비트마인을 평가하는데 마반 이후에 비트마인이 가져갈 모델은 단순히 숫자로 평가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비트마인의 상승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앞으로 정리해보면 비트마인 재평가는 크게 3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NAV 리레이팅입니다. 지금처럼 0.8에서 0.9배에 거래되는 디스카운트 구간에서 이더리움 가격이 안정되고 기관이 더 들어오면 먼저 중립, 그 다음에 프리미엄 구간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더 4K 기준으로 보면 비트마인 합리적인 밸류는 대략 7,300에서 9,000, 9K 사이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는 마반 스테이킹 수익 본격화인데요. 이 단계부터는 EPS가 회계 트릭이 아니라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실질 수익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시장은 비트마인을 성장주가 아니라 완전히 가치주 프레임으로 보기 시작하겠죠. 마지막 세 번째가 이더 5% 보유 목표 달성인데요. 톰리가 말하는 파워 5%는 단순 상징이 아니라 네트워크 영향력, 스테이킹, 희소성, 기업 가치가 동시에 터지는 시점입니다. 시장은 계속 흔들리겠지만 데이터와 구조는 점점 명확해진다고 저는 보입니다. 여러 기관의 움직임이나 이런 데이터들이 좀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추천 영상을 하나 띄워드릴 건데요. 이거는 비트마인의 시나리오를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함께 눌러주시면 더 빠르고 정교한 리서치를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